오늘은 운경대학에서 의령 일봉사 호암 이병철 생가, 충익사 각재우 장군 생가와 문화공간으로 순례학습을 가는 2026년 3월 20일 금요일이다. 충익사 사당에 관한 해설사의 해설을 듣고 충익사 사당으로 들어간다. 사당으로 들어가 묵념하고 방명록에 이름 올리고 나온다. 충익사 사당에 참배하고 기름관으로 걸어간다. 기름관에 도착하여 기름관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입구에 각재우 장군의 왜군과 전투한 장소 9곳을 그린 지도가 걸려 있다. 해설사가 지도를 보고 각재우 장군이 왜군과 전투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대구 망우공원에 각재우 장군을 기념하는 기름탑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한다. 지도에 대한 해설이 끝나자 각재우 장군이 전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전시한 곳으로 들어간다. 의병들이 각재우 장군 사랑채에 모여 회의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전시된 곳으로 간다. 해설사가 그림에 관한 해설을 한다. 각재우 장군 사랑채에 각재우 장군과 8명의 장군들이 회의하는 자기도이란다. 회의하는 사랑채 문이 활짝 열려있다. 열려있는 창문 너머에 북을 메고 의병을 모았다고 하는 느티나무가 보인다. 이 그림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린 그림이란다. 다음 그림으로 걸어간다. 다음 그림은 남강 전투로 각재우 장군이 의병들을 모아 왜군과 전투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해설사가 해설한다. 각재우 장군은 전투하는 장군이지만 의병을 모아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전략가이기도 하단다. 그 다음 그림으로 걸어간다. 각재우 장군이 이끄는 의병들이 높은 산에 숨어 있다가 산골짜기로 지나가는 왜군 무리를 공격하여 일본의 대장 가등청정을 물리치는 그림에 걸려있다. 해설사가 해설한다. 붉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는 홍의장군 그림에 관한 설명한다. 그림을 보면서 왼쪽으로 가면 투구를 쓴 홍의장군이 눈이 왼쪽으로 따라온단다. 왼쪽으로 걸어가면서 홍의장군의 투구를 쓴 얼굴을 바라본다. 정말로 홍의장군의 투구 쓴 얼굴이 왼쪽으로 따라오는 특이한 그림이다. 다시 오른쪽으로 걸어가니 각재우 장군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따라온다. 배를 타고 낙동강으로 올라오는 왜군을 의병들이 배를 타고 싸우는 낙동강 전투 그림이 걸려있다. 가이드가 낙동강 전투에 관한 해설한다.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승리하기 전에 각재우 장군이 먼저 낙동강 전투에서 왜군을 물리쳤단다. 대구의 망우당 공원은 각재우 장군의 호인 망우당에서 지어진 이름이란다. 대구 망우당 공원에 각재우 장군을 기념하는 기념비와 박물관이 있단다. 각재우 장군의 살았던 망우정이라는 정자 그림이 나온다. 각재우 장군은 말년에 망우정이라는 정자를 지어 살았단다.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66세에 돌아가셨단다. 기름강 그림에 관한 해설이 끝난 후 기름강 밖으로 나온다. 기름강 밖으로 나오니 청동기 돌공원이 펼쳐진다. 청동기 돌공원 내에 의령공룡 발자국 화석이 전시되어 있다. 의령공룡 발자국 화석 안내판을 읽어본다. 의령 전국 국도 건설 과정 절개지에서 발견된 화석이란다. 1억 년 전 가뭄에 호수 바닥에 쌓여있던 퇴적층에서 공룡의 발자국 흔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다시 퇴적층이 반복해 쌓이면서 만들어진 화석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안내판을 읽고 공룡 발자국 화석을 구경한다. 화석에 공룡 발자국이 어렴풋이 보인다. 가이드가 의령 공룡 발자국에 관한 설명을 한다. 공룡 발자국은 의령읍에서 남쪽인 하정면으로 향해 2개가 발견되었으며 길이는 36cm이며 폭은 34cm, 깊이는 1 내지 5cm이란다. 발자국 형태가 조각류 공룡으로 추정되며 앞다리는 뒷다리의 2분의 1 정도로 2족 혹은 4족 보행한 육상의
초석 공룡으로 추정이 된단다. 공룡 발자국을 구경하고 가까이 있는 의병박물관 쪽으로 걸어간다. 의병박물관에 도착하여 의병박물관 안으로 들어간다. 조선시대의 책들이 전시되어 있다. 정유재란 침공, 의병의 활약, 의병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의 책들이 보인다. 책들의 전시가 끝나니 의병분포도 지도가 제시되어 있다. 경상우도와 경상자도의 의병들이 집중되어 있다. 의병분포도 다음에는 갓을 쓴 붉은 도포를 입고 각제우 장군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그 옆에 전쟁에 나갈 때 입고 나가는 옷인 붉은 전투복이 전시되어 있다. 전투복 앞에 각제우 장군이 쓰고 나갔던 투구도 전시되어 있다. 각제우 장군 전투복 옆에 일본 장군이 입었던 투박한 옷이 전시되어 있다. 각제우 장군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붉은 옷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홍의 장군이라고 불렀단다. 다음 코너에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천자총통, 창에 칼을 단 무기, 화살촉 등 그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이다. 그 다음 코너에는 각제우 장군이 쓴 책들이 전시되어 있다. 각제우 장군이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교시도 전시되어 있다. 마지막 코너에는 그 당시 전쟁하는 모습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유물 전시실을 나오니 갓을 쓰고 붉은 전투복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는 각제우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다른 팀의 해설사가 의병박물관으로 들어간다. 해설사 뒤를 따라다니면서 상세한 해설을 다시 듣는다. 내가 미처보지 못하였던 의령지역에서 사용했던 생활기구들이 전시된 곳과 가야문화가 전시된 곳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 가야문화 전시관까지 보고 나오면서 해설사가 출구 쪽 벽에 전시된 각제우 장군의 낙동강 전투 게시물을 설명한다. 각제우 장군이 해상전과 이순신 장군의 해상전을 비교하면서 해설한다. 각제우 장군도 작은 낙동강 전투였지만 한 번도 왜군에게 지지 않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전투를 하였다는 말로 끝맺음하면서 박물관 밖으로 나온다. 밖으로 나오니 3.1 독립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기념비 옆에 세워놓은 안내판을 읽어본다. 이 기념비는 의령지역에서 전개된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5년 건립되었단다. 의령지역에서는 장날이었던 3월 14일 2,000명 군중들이 만세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안내문을 읽고 3.1운동 기념비를 구경하고 의령 출렁다리를 향하여 걸어간다. Y자형 출렁다리로 걸어가는 길에 의병놀이 파크가 나온다. 의병놀이 파크를 구경하면서 Y자형 출렁다리를 걸어간다. 남천강변에 산으로 오르는 나무테크 산책로를 한참 걸어가니 출렁다리가 나온다. 세 갈래의 보행교 입구와 중간에 파란색 주탑을 세우고 현수교를 만들어 놓았다. 입구에서 중심부까지는 중심부의 높은 주탑을 활용한 사장교 형식을 취하고 있는 복합 형태의 Y자 출렁다리이다. 출렁다리로 들어간다. 두 줄에 매달린 줄로 다리를 지탱하는 형태의 현수교이고 현수교는 출렁거림이 많아 바닥은 밑이 보이지 않는 데크로 마무리해 놓았다. 파란 중간 기둥 주탑부터 중앙 중심 주탑까지 각각의 케이블이 다리를 직접 지탱하는 사장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장교는 흔들림이 덜하기에 밑이 어느 정도 보이는 구멍숭숭한 바닥재와 오르막 형태로 조망까지 고려한 설계가 돋보이는 복합형 Y자 출렁다리이다. 다리 중심부에 도착하니 밑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생각보다도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 내다보는 남청 어련천이 멋있다. 주탑 밑도 훤히 보이는데 분수시설이 보인다. 멋있게 만든 Y자형 출렁다리이다. Y자형 출렁다리 중심부에서 스마트폰 네이버에서
어령 Y자형 춘영다리를 검색하여 본다. 어령천을 가로지르는 어령 구름다리, 경상남도 어령군 어령읍 서동리 644-1, 2005년 어령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되었다. 총 길이 258m, 주탄 높이 48m에 달하는 어령구름다리는 단순한 다리를 넘어 역사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구조물은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의병장이자 어령 출신인 각제우 장군이 입었던 홍의를 형상한 것이란다. 또 각제우 장군과 17명의 장군을 상징하는 주탑의 흰색 고리는 이들의 희생과 용맹함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밤이 되면 다리 곳곳에 설치된 400여 개의 LED 조명이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인근에는 수변공원과 인공폭포, 남산 둘레길과 읍내를 연결하는 산책로 등이 있어 연계 방문하기가 좋다. 어령구름다리는 무료로 개방되며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어령구름다리 전설이라는 안내문을 읽어본다. 어령구름다리 동쪽에 난강 정해진 솥바위가 있는데 솥바위 반경 30리에 부자가 태어난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련 전곡면에서 삼성 이병철, 함안 군북면에서 효성 조홍재, 진주시에서 LG 구인의 선생이 태어나서 우리나라 경제를 선진국으로 만들었단다. 어령구름다리에서 해뜰 무렵 동쪽을 향해 소원을 빌면 부자가 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단다. 어령구름다리 전설까지 읽고 다리를 되돌아 나와서 주차장을 향하여 걸어간다. 걸어가면서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35분이다. 오후 4시에 버스에 오르기 위하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다. 버스 주차장에 도착하니 우리 버스 뒤편에서 우리 8반 반원들이 반원 K가 가지고 온 돼지 족발로 술을 한잔하고 있다. 돼지 족발로 술을 한잔한 후 버스에 오른다. 오후 4시에 버스가 대구를 향하여 출발한다. 버스 안에서 조금 전에 관광한 각제우 장군 문화공간에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키네마스터로 편집한 후 사진과 동영상의 제목과 내용을 쓴다. 마지막 관광한 각제우 문화공간 키네마스터 편집이 끝난 후 오늘 순회 학습하면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키네마스터로 편집한 내용을 유튜브로 올렸을 때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한 편에 5, 6분 단위로 자르는 작업을 한다. 옆 사람에게 동영상에 녹음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편집한 키네마스터를 재현하여 집에서 준비해간 초시계를 보면서 5, 6분 단위로 자른다. 오늘 관광하면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한 키네마스터를 자르기를 하고 나니 현풍 휴게소에 도착한다. 12편의 유튜브를 올릴 수 있는 키네마스터가 완성되었다. 현풍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버스에 오른다. 자르기를 하다가 중단하여 놓은 부분부터 다시 자르게 하여 4편을 완성하여 16편을 완성하고 나니 지하철 2호선 용산역에 도착한다. 용산역에서 내려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고 수성구청역에서 내려 우리 집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오늘 저녁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간다.